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오늘부터 우리 방송 시간이 목요일 0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9월 4일 0시가 막 지난 시간이니까 9월 3일은 어제죠. 어제가 바로 이소선 어머니의 길이었습니다. 2011년 9월 3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3주기입니다. 어제 11시에는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이소선 어머니 3주기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는 아들인 전태일 열사묘의 뒷줄 2칸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소선 여사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소선 어머니의 아버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1929년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아버지 이성조 씨와 어머니 김분희 씨 사이에서 일남 이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4살 되던 해에 아버지 이성조 씨는 농민운동 및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그 이소선은 식구들과 함께 상여집이나 이웃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독립투사로 처형당하고 아들은 분신으로 산화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한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야 했던 이소선 어머니의 삶은 어쩌면 천만 노동자의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동학개론에서는 특별히 이소선 어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만났던 사람들의 추억, 그리고 이소선 어머니라는 호칭에 대한 논란 등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가수 장사익 씨가 부른 봄날은 간다를 당시 현장에서 녹음한 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리 떠나든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아들한 그 맹세 봄날은 강한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못에 짤랑대는 영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치면 서로 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하종강의 노동과 꿈. 1994년 1월 29일 그 전틸 문학상 시상식이 열린 민해청 강당에는 전틸 열사의 대형 초상화가 정면에 걸려 있어서 진작부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가 인사 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틸 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문익환 목사님은 지금까지 5번이나 전틸 문학상 행사가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직접 상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감옥에 갇히셨거나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문익환 목사님이 석방되셔서 이제야 문익환 목사님이 전틸 문학상을 직접 주실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단 며칠만 더 살아계셨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상을 직접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소선 여사는 목이 잠겨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고 객석에 앉은 사람들도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수상소감을 말할 차례가 된 저는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 해에 제가 전틸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런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다가 징역을 살다가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다가 피가 마르는 토론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운 10여 년 세월을 뒤로한 채 다시 소시민의 삶으로 돌아간 수만 명의 현재와 미래는 지난 시기의 고통스러운 삶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물겨운 삶은 지금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거대한 강물로 우리 정세 밑바닥에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 물은 언젠가 다시 얼음을 녹이고 출렁이는 강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글을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정서에 다가서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 짧은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저는 창피할 정도로 내에 울먹거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제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소선 여사가 통로로 달려나오더니 저를 얼싸안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저의 등을 두드려주던 그 손길과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온 어머니의 그 몸짓을 저는 20여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쯤 지난 2002년에 인터뷰하러 전틸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는 후배들과 함께 이소선 어머니를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나 요즘 인터뷰 같은 거 잘 안 해. 너희들이니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인터뷰 하자고 해도 못하게 하라고 했더니 지들이 하자고 하네. 라고 하면서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전틸 열사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전틸 열사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궁금했으니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다시 하면 가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구정물을 다 헤집어내서 퍼내야 하고 그러면 나는 또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텐데 그래도 해주랴? 저는 뻔뻔스럽게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태일이가 어머니 내가 3분 있다 죽을지 5분 있다 죽을지 모르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노동자들은 지금 캄캄한 암흑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서 그 깜깜한 하늘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노동자들, 학생들과 함께 그 구멍을 조금만 더 넓혀주세요. 어머니 꼭 그렇게 사세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라고 테일이가 꼭이라고 말할 때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었어.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정말 훌륭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오래전 통계만으로도 이소선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잡혀가고 구리를 살고 구속된 횟수는 무려 250회가 넘었습니다. 이 땅에서 1000만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이소선 어머니를 끝내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아들 전태일이 어머니 가슴에 심은 그 마지막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소선 어머니는 생전에 전태 열사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열사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어머니 평소 노동자들에게 나는 그냥 태일이라고 부르고 노동자들은 너희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전태일 동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소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장에서 2시간도 넘게 조문을 망설였습니다. 묵념하는 사람들 뒤에서 까치발을 하고 어머니 영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평상심을 잃고 돌아 나오기를 2시간 넘게 되풀이했습니다. 답답해 보였는지 같이 갔던 우리 집 아이가 그럼 빨리 그냥 가든지 라고 오히려 어른처럼 제 아비를 타일렀습니다. 밥부터 먼저 얻어먹고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에 굳게 마음 먹고 영정 앞에 섰는데도 결국 울음이 복받쳐 무릎이 힘을 잃고 풀려버렸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도 생전에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말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난 올 때까지 와서 이달에 갈지 후달에 갈지 몰라. 갈 때 안 갈 때 다 다녔는데 변한 게 없어서 우리 아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어서 큰일인기라. 전태일 열사가 내가 5분에 죽을지 3분에 죽을지 모른다 말한 거와 정말 비슷한 표현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40여 년 세월이 지나도록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캄캄한 암흑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소선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우리 복받친 이유는 그 서러움 때문이었겠지요. 깜깜한 하늘에 작은 구멍을 크게 넓히지 못한 부끄러움이 영정 앞에 선뜻 서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저는 조문객 방문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남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남은 세상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가끔 반성하면서 합니다. 이소선 어머니가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지식 채널 하루에 실려 있는데 그 영상 중에서 대사 부분만 편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식 채널 제작하신 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208번지 전태일이가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항의하고 분신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죽으려고 여기다 끼고 했기 때문에 다 탔으니까 5분 있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모르니까 주사는 필요 없으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어. 여동생 여러 번 가니까 개선한다고 곧 개선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대답이 없어서 또 가니까 감사가 끝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러더래요. 감사할 돈이면 참아왔던가 봐.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르게 결단을 내렸는데 내 한 몸 죽으면은 캄캄한 암흑색에서 어두운 데서 밤새도록 일하고 눈병이 나고 폐병이 들고 모든 병들어서 저 사람들은 이 다음에 앞으로 사람 놀이 못하고 병으로 죽기 생겨서 내가 안 죽고 내가 이렇게 안 하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섭섭하기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말고 언젠가 헌하고 좋은 세상에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싸워 주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나한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금방 대답을 못했어요.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진행했습니다. 아주 하종강이 방송을 펑크냈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의 무척 당황스러워서 그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니까 뭐 너무 진행이 매끄럽다, 방송 너무 잘하신다, 이런 평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뭐 하종강 그만둬라 이 말만 안 나왔을 뿐이지 거의 뭐 그런 분위기던데요. 아니, 저는 정말 한 게 없고 이선옥 작가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그냥 질문하는 기계였고요. 다 이선옥 작가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없으니까 아주 둘이 신나서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방송을 가끔 주요민의 만화학개론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예. 심야로. 근데 이게 심야 시간이 더 중요한 골든 타임, 프라임 타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시간에만 라디오를 들어요. 예. 보통 뭐 8시, 9시 때는 뭐 밥 먹거나 그렇죠. 술 먹거나 예. 그러고 이 시간에 운전하면서 듣는데 또 하종강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심야에 어울리는 그래서 그동안 제 방송의 단점으로 그게 많이 지적됐잖아요. 무슨 하종강 심야 방송 하냐. 응? 네. 그랬는데 이제 제 시간을 찾아온 네, 것 제 자리를 같습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뭐 개학해서 이제 좀 바쁘고요. 네. 예, 개강을 했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공부하는데 이제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도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보가 막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노동아카데미 많이 관심 가지고 이제 찾아와 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 오늘 전태일 열사님의 어머니 이소선 그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소선 어머니라고 이소선 부르죠. 어머니라고 일단. 네. 부르죠. 호칭에 네.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해보고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언제 처음 이소선 어머니를 만나셨나요? 자주 뵀죠.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에 노동자들 만나기 시작한 게 70년대 후반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었고, 네. 처음에 단체에서 무슨 자원봉사자란 직함을 가지고 활동 시작한 게 80년도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라고 네. 동일방직 노동자들 한 40개 정도의 소모임 활동한 근거지가 그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동일방직 노동자들하고 청계피복 노동자들은 거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네. 서로 언니 동생 누나 하면서 그래서 거기 이제 자주 오셨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전태일 열사 남매죠. 네. 예, 그때 전순옥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그분도 가끔 오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감히 제가 뭐 누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못 됐지만, 네. 예,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가까이서 뵀습니다. 네. 근데 처음 만나셨을 때 야단부터 맞았. 제가 이소선 어머니하고 길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인터뷰 여러 만났을 때거든요. 네. 좀 아까 그게 2002년인가 그랬는데, 대뜸 내가 이제 노동문제부 소장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불효령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요? 자세히 길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죠. 길게 그때. 얘기했을 때, 네. 그랬는데, 그때 담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돼 있을 때예요. 네. 근데 담병호 위원장 구속돼 있는데 니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아. 1000만 노동자 중에 절반만이라도 딱 마음 먹고 하루 파업해봐라. 바로 나오지. 그러면서 어제도 내가 담병위원장 가서 만나고 왔는데 네. 도대체 그 사람을 그 감옥에 넣어놓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1000만 노동자의 절반이라도 우리도 같이 단위원장과 같이 징역 살자 이러면서 싸워봐라. 그러면 우리 모두 위에서 싸우다가 들어간 사람인데 우리가 모두 하루만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당장 해결될 텐데 왜 그걸 못하냐. 항상 이분이 노동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거기 야단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담병호 위원장님은 얼마나 그럼 오래 구속돼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으로 단병호 위원장이 징역 산 횟수가 6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후에 또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 교육할 때 단병호 위원장이 동아건설 창동사업소의 건설 노동자였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동아건설 창동사업소에 처음 취업을 할 때 노동조합 활동하게 될 걸 몰랐다 내가. 노동조합이 내 인생에 끼어들 걸 몰랐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인데. 노동운동하다가 감옥을 6번이나 갔다 오신 분인데 네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상징과 같은 분인데 그분조차 처음 노동자가 될 때 자기가 노동운동하게 될 걸 몰랐다는 건 참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제가 노동자들에게 가끔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때까지 6번 감옥 갔다 오셨으니까 네. 뭐가 다 합치면 10년 세월 넘었을 겁니다. 예. 네. 그 인터넷에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도 대통령을 만나야겠다고 그 청와대로 달려간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는데 예. 지금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안 만나주냐, 어머니는 유경수 여사와 외모만 닮았다고 지적하는 글들이 꽤 많이 있던데, 그 이소선 어머니께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 선생님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박정희 대통령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네. 김대중 대통령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자세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그 만나게 된 거죠?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아들을 잃고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고 청와대로 막 달려갔던 이수선 어머니를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그건 네네. 나중에 뭐 어떤 사료가 있거나 확인할 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뭐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김대중 대통령 만난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대통령 만나서 이제 그랬대요. 네. 뭐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된 건데, 근데 IMF 구제금융 사태 터지니까 노동자부터 해고하고 그런 상식 없는 정치하면 되겠냐 이렇게 막 따졌더니 대통령이 그래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줬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불법단체였다가 그때 김대중 정부하에서 합법화됐거든요. 네네. 그래도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정권 교체했다고 자랑하면서 그거 하나 못하면 말이 되냐.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 대통령을 직접 가서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네네. 그럼 가서 만났지 대통령이 우리 집으로 왔겠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우나 고우나 뭔 일 있으면 가끔 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한 번은 가보니까 얘기 다 했다고 회의 끝났다고 가만히들 앉아있길래 제가 그 이소선 어머니가 대통령 이리 좀 앉으시오. 이 집 나하고 단판 집시다. 하고 무릎을 확 돌려서 이렇게 돌려 앉혔대요. 네네. 바로 옆에 이소선 어머니 자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확 무릎을 돌려 앉혀놓고 왜 우리 죽은 아이들 명예회복이 안 됩니까? 네. 수없이 많은 열사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농성을 400일이나 했는데도 힘이 없어서 안 합니까? 해주기 싫어서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합니까? 미워서 안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야자수 그늘 밑에 가서 죽었는지 아시오? 여의도 1번지 한번 가보시오. 김대중 타도 목소리가 하늘에 메아리 쳐도 누구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속 부하들이 눈과 귀를 막았으니 어떻게 알겠어? 막 그랬더니 그 김대중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들, 보좌관들,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들 다 잘 돼간다고 그러더니 지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소? 막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전에 야당 생활을 하실 때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지만 이제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건 덕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또 대통령회가 하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 어머니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누가 나더러 어머니라고 하라고 했어? 당신들이야말로 누구누구 국회의원 시킵시다. 그딴 거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막 해댔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그러냐고, 정말 나에 대한 원성이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벌써 45분이나 얘기하셨다고. 네. 원래 이분이 이제 한 마음 먹고 얘기하시면 끝이 없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45분이나 그러셨으니까 대통령 그만 좀 놔주라고 어머니 옷을 잡아 끌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있고 나서부터는 가끔 이제 대통령 만날 일이 있어도 있어선 어머니 자리를 대통령과 가장 떨어진 먼 자리에 배치해 놓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그 민주화 운동 인정하는 법이 통과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무릎을 돌려 앉히면 지금 대통령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만나야 돌려 앉히는 건데, 근데 무릎이 뭐. 사라질 것 같아. 예, 만난 적이 없을 테니까. 네. 예. 아, 정말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일화만 들어도. 근데 그 호민 씨도 이수선 어머니 직접 뵌 적이 있거나 그런가요? 아니, 저는 없죠.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도 먼발치에서도 뵌 적이 없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사진 뵌 적은 없어요? 사진은 알고는 있죠. 왜냐하면 테일이라는 만화도 봤고. 아, 그래서 맞다. 예. 그래서 그 어머니도 굉장히 노동운동. 테일이라는 만화를 그린 작가에 대해서 잠깐 이번 기회에 만화 개론 시간으로 해볼까요? 최호철 네. 작가님. 우리가 잘 아는 작가님의 남편이지요, 또. 그런가요? 그건 잘 몰랐는데요. 그걸 몰라요? 네. 유승화 작가님이라고. 우리 전가 선물 있다에. 두 분 다 잘 아는데 그 두 분이 부부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군요. 지금 청강대에서 만화 가르치고 계시고 그 드로잉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거리나 어떤 풍경을 정말 잘 그리세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놓은 드로잉 집도 발간된 적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시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네. 굉장히 잘 그리십니다.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뭐 거의 대가를.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네. 이렇게 어머니를 추모하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의 큰 현수막 바로 밑에 네. 어떤 남자가 이렇게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메고 뭘 앉아서 한참 그리고 있어요. 네네. 그분이 최우철 씨였습니다. 네. 뭘 그리셨어요? 거기서 그 장례식 모습 스케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그냥 한 2시간을 거기 앉아 있는 게 꼼짝 안 하고 그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고 네. 거기 또 꽃다지를 비롯한 문화운동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의 문화 공연을 어떻게 할지 기획회의를 그 땅바닥에 앉아서 장례식장에서 네. 거기서 한 2시간쯤 회의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최호철 작가가 앉아가지고 2시간쯤 꼼짝하고 스케치하고 있고 네. 감동 깊게 봤는데 네. 제가 이렇게 두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고요. 네, 나중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소선 어머니라고 보통 이제 호칭을 하는데 그 호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요. 네.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어머니라는 호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주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소선은 단순히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노동운동가라는 거죠. 네네. 근데 왜 어머니라는 가부장적인 호칭을 붙이냐. 아. 그러니까 이소선 여사는 단순히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라는 것 외에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직접 조직한 활동가였고 네네. 노동교실이라는 단어를 처음 대중에 알린 노동교육가였고 네. 또 육아협이라는 그런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단체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조직사업가였는데 네. 왜 어머니라고 부르냐. 그것은 이제 위안부는 할머니고 장기수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다. 여성운동가에 대한 폄훼이며 이걸 젠더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호칭의 젠더 위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되게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자기를 이제 소개할 때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나 네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여성을 부를 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주체적이지 않고 가부장적인 호칭이다 그런 거죠. 그 하 선생님도 이소선 어머니라는 호칭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지만 장례부터 지르고 따지자라고 말씀하셨다가 욕을 엄청 드셨다고. 네, 저도 워낙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게 큰 슬픔이니까 우리 장례식부터 무사히 치르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논의하자 그 문제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는 이게 공정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종강까지 이렇게 말한다. 그중 좀 나대는 놈들조차 이 모양이다 이러면서 어떤 젊은 여성이 제가 한 그 말은 마치 가시는 길 편하게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웃음꼴이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반성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과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남성이 이렇게 좀 아는 척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네. 사실 제가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비조직적이고 자생적인 여성주의자다 이렇게 네네. 표현하는 한 여성 작가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편인데요. 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단어, 문장, 호칭에는 이제 숨겨진 권력 관계가 되게 있는데 그게 가부장적이고 성차별과 불평등이 이제 그런 호칭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네네. 보통 이제 아내의 집은 친정집이고 남편의 집은 시댁이라고 하잖아요. 아, 댁은 이제 집을 예, 높이는 그렇죠. 거죠. 예. 아빠의 엄마는 친할머니이고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인 것도 좀 마찬가지 표현이고요. 그러네요. 예, 당연히 백귀하는 선생님인데 있어서는 어머니 이게 아.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있어서는 어머니로 불린 가장 큰 이유는 좀 다른 어머니라는 호칭과는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네. 그녀가 전태일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이소선이 어머니로 불리게 된 역사는 가부장적인 요소보다 그 호칭의 기원이 먼저 작동한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부는 왜 할머니이고 장기순은 왜 선생님인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억지로 끌려갔고 버려진 할머니가 됐을 때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 네. 활동을 시작할 때 모습이 할머니였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은 장기수 사이에서 여성은 할머니라고 부르고 남성 장기수는 선생 이렇게 부르면 이건 당연히 이제 잘못 부르는 거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죠. 네네. 이소선이 선생님이 아니고 어머니인 건 그녀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로 운동을 시작했고 그 어머니 연장선상에서 평생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결국 1000만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았기 때문에 네.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소선 여사가 자체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걸출한 노동운동가였고 활동가였지만 그녀의 호칭이 어머니인 것은 바로 처음에 활동의 시작을 전태일 여사라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상징으로 네네. 시작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결국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이소선 여사를 평가절하하거나 네. 또 그녀가 한 운동을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한다고 꼭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성 작가는 우선 이제 자신부터 이소선을 전태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오히려 전태일이 이소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굉장히 여성 주체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소선 어머니라는 호칭에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네네. 이런 거죠. 근데 처음 대중에게 노출됐을 때는 그 활동의 시작은 전태일의 어머니로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예. 그 후 40년 동안 그 활동을 단지 어머니의 활동으로 부르는 것은 일종의 폄훼다라는 반론도 있는데. 네, 당연히 그런 반론이 있죠. 네. 되게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한 분들이 굉장히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이소선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 이런 호칭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좀 알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성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이소선 어머니라는 호칭이 그냥 입에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 1000만 노동자의 어머니가 뭐 상징적으로 있는 게 네. 나쁜 것보다는 좋은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뜬금없이 하나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좀 약간 뜬금이 없는데 그 기도할 때 기독교에서 하느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하느님이 성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건 또 처음 듣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을 아직도 목사 안수 주지 않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꽤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아는 대학생이 이제 미국에 잠깐 갔을 때 백악관 앞에서 시위에 참여한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무슨 시위요? 근데 그게 유명한 신부 출신의 미국 인권운동가가 있는데 감옥을 뭐 4번쯤 다녀왔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건 뭐냐면 남미 쪽에 미군들이 이제 그 고문단으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밀리터리 스쿨이라고 군사학교를 미군이 그런 남미 여러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네. 그 교육 과목 중에 보면
무슨 고문 방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죄수를 신문할 때 고문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신부님 출신의 인권운동가가 격렬히 그런 것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그래서 백악관 앞에서 학생들 여러 명 체포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미국 가톨릭에서 여성 사제를 자기 후임으로 임명했다가 파문당한 신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걸 파문을 하는군요. 제가 이소선 어머니를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지냈던 아까 그 이야기한 여성 작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네. 어머니에게 생전에 이런 호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그냥 어머니랑 호칭 좋다고. 아, 네, 본인께서는, 그러셨다고. 예, 그러셨군요. 그럼, 이소선 어머니께서는 평소 단식하는 노동자들을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이소선 어머니는 이제 단시라고 하지 않고 금시라고 표현하셨어요. 아, 네. 이제 좀 특이한데 아마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어떻게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금식이라고 이제 그냥 표현합니다. 용어가요? 예, 용어. 아. 먹지 않는 거죠. 네네. 단식보다는 좀 그래도 단식은 완전히 끊는 거가 네. 느낌이 들고 지난번에 무슨 TV 연예 프로그램을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뚱뚱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몸무게를 많이 줄인 남성들이 여러 명 나와서 패널로 앉아있는 연예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네네.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길래 사회자가 유재석 씨였는데 소리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몸무게를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역시 좀 뚱뚱한 편이긴 한데 근데 그 목사님들은 되게 금식기도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저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금식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네. 금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노동자들이 단식한다는 소식만 들리면 열일마다 하시고 심지어 몸이 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실 때에도 이소선 어머니는 단식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러 가셨습니다. 네. 혹시 주호민 씨는 왜 그랬을까 짐작하실 수 있나요? 그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본인 자식 같아서 이렇게 그런 밥 굶는 거는 도저히 못 보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지. 근데 전태일 열사가 생전에 네. 항상 배를 고르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다 돈이 생겨도 시다들만 주로 사주고 자기는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분신한 뒤에도 어머니한테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네. 병원에 죽기 얼마 전에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금 생각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전태일 열사 기일 11월 달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TV에 보면 맛있는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3년쯤 취재했던 제 후배 PD가 있습니다. 네. 근데 동대문 시장에 무슨 복판에 감자탕 집이 하나 유명하다고 그래서 갔대요. 네. 그랬더니 뭐 식탁도 몇 개 안 되고 지저분하고 그냥 모녀가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 시장통 한가운데 그 감자탕 집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계속 왔을 뿐이지 네. 특별히 뭐 취재할 만한 게 없는 식당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이템 잘못 골랐다. 그리고 그 카메라도 켜지 않은 채 그냥 턱을 고이고 새벽 2시에 손님이 가장 많다 그래서 2시가 되길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거기가 동대문 시장이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뭐 한 4, 50년 하셨다는데 혹시 그러면 전태일 씨도 아세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 할머니가 우리 진담거리였는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PD가 앉아있는 자리에 가리키면서 바로 거기 와서 항상 먹었어. 네. 그랬는데 시다들을 데리고 오면 시다들만 사주고 전태일 열사는 안 먹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당 주인 할머니가 한 그릇을 그냥 줘도 안 먹더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혼자 왔을 때, 야, 공짜로 준 걸 왜 안 먹냐? 내가 나중에 돈 받을까봐 그러냐? 네. 바보같이 왜 공짜로 준 걸 안 먹어? 그랬더니 전태일 열사가 아이들한테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사주고 있는데 공짜로 준 걸 허겁지겁 먹으면 안 먹은 게 들킬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막 이 PD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생전에 항상 배가 고픈 상태였으니까 네, 그렇군요. 배고픈 사람들, 단식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걱정돼서 달려가셨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살아계셨다면 유민희의 아빠 김영호 씨에게도 이소선 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앞에서 치킨 먹는 애들 보셨어요, 혹시? 진짜. 참. 처음 봤어요, 전 그런 사람들. 저 광화문 갔다가 그분 이렇게 꼿꼿하게 이게 앉아 계신데 네.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카메라 들이대기도 참 민망해서 사진도 못 찍었는데 네. 그분이 단식을 중단한 다음에 트위터에 보니까 이제 단식 중단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너무 잘생겼더라. 막 저 여성들이 그랬더니 막 어떤 여성이 그렇게 쓰니까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었군요. 다른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하고 네. 어떻게 굶을수록 간지가 나시더라. 막 이런 말 상당히 상가해야 되는 표현이지만 아니, 저도 솔직히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다시 이제 기운 차리셔서 계속 또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으니까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영호 씨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다.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만일 우리나라는 이제 10명의 직장인직 노동자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 있어요. 네. 가입률이 1%가 10% 같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니까. 근데 유럽처럼 뭐 7, 80%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으면요.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해 보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금속 노동자인데 노동자 활동은 안 하더라. 이게 오히려 지적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네.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너무 취약하고 네. 노동운동이 척박하니까 그런 지적이 생기고 문제는 이제 그런 지적이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소선 어머님과 관련해서 또 뭐 일화나 해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사실 하고 싶은 얘기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 얘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네. 거예요? 그 전태일 기념사업회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전태일 재단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그게 모태가 돼서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무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네. 활동비도 못 주고 회보 만들면 회보 발송하는 우편비가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게 어려운 단체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뭐 그때 열심히 이제 거길 온몸으로 지킨 활동가들이 또 있죠. 한번 만났더니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전태일 열사가 참 여러 사람한테 도움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전태일 기념사업회 무슨 활동 경력이 지금 그 여당 국회의원 하는 사람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의 양력 속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예전에 이제 뭐 운동 좀 했네 이런 그 여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전태일 기념사업회 무슨 이사였다. 네. 이런 게 활동 경력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 전태일 열사와 내가 뭘 함께 해봤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 입속 챙기는데 이용하는 이런 사람이 솔직히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요즘 전태일 열사 요즘 분이었으면 같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나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이런 인연이 있었다. 막 여러 사람들이 칼럼 쓰고 뭐 신문에 글들 쓰고 막 이랬는데요. 네. 제가 어떤 사람 글은 읽다가 내가 끝까지 못 읽고 덮어버렸어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자기가 정말 친아들인 것처럼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그런 줄새 맨 끝에 선다는 느낌으로 네. 나도 사실 이런 인연이 있다. 그렇게 짧은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저한테 그 전태일 기념사업회가 어려웠을 때 거기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네. 고생했던 분이 장례식장에도 가보니까 온갖 굳은 일을 그분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소선 어머니 장례식 기사를 다 검색해봐도 그분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종강이 다녀갔다. 하종강이 방명록에 이렇게 뭐 적었다. 뭐 김진숙이 그때 크레인에 올라가 있었는데 네네. 크레인에 있는 김진숙을 대신해서 하종강이 뭐 조의금도 내고 방명록에 대신 이렇게 적었다. 이런 건 다 기사에 나왔는데 그분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그분은 사실 기사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형숙 씨라고요. 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전태일 기념수합회를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야 너무 고생스러워서 네. 몇 년 동안 활동비도 제대로 받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조금 형편이 나은 곳으로 옮겼나 보다. 네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옮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더 어려운 단체로 옮겼다. 아. 근데 그 어려운 단체 이름은 참 말하기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첫 달 활동비 받았냐고 네. 아직 못 받았다고 받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던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단체로 옮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자운동 그 보상하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민자운동 하고 감옥 살았던 사람들이 보상금을 몇 억씩 막 받은 사람도 있어요. 네네. 이제 전태일 열사에 대한 보상금은 그때 당시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뭐 약간 이렇게 그 화폐 가치 변화된 것이 반영됐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게. 네.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입에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네. 거기에 이분이 엄청나게 분노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태일 기념사업회에 있다가 전태일 같은 열사들이 모여있는 그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단체로 사실 옮긴 건데 거기가 더 어려운 단체였거든요. 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느낌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항상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유전자인가요?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 학자들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요. 네. 그런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타적인 게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요? 그 원숭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네. 원숭이 공동체 내에서도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그 실험을 이제 정의감에 관한 실험 이렇게 부르던데 그 원숭이들이 불평등한 먹이 지급을 뭐 거부한다. 직역하면 그 실험의 제목을 그 영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네네. Reject unequal pay라는 건데요. 그 원숭이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 가둬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네. 학습 효과가 전혀 없이 본능만 남아있는 원숭이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개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먹이를 불평등하게 주면은요, 네. 자기 먹이를 땅에 내팽개치거나 우리 밖으로 내던지는 등 자기 먹이를 포기함으로써, 네. 즉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불평등에 저항하는 개체가 원숭이 공동체 내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정의감의 유전인자가 공동체 생활하는 종들에게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그런 이유는 그게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게 네. 학자들의 결론이었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의감의 유전인자가 좀 강하게 있었고 결국 그런 것에 반응한 분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 지금도 보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 서비스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노동운동 하다가 또는 생산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보면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소선 어머니도 생전에 그분에게는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거기를 네네. 지켜준 분이고 제가 이제 그때 인터뷰할 때 이렇게 녹음기를 켜놓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화장실을 잠깐 갔어요. 네. 그때 같이 간 분이 그 전태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던 그분이었거든요. 같이 네. 인터뷰하러 간 분이. 네. 그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던 사람 2명 그리고 저 셋이 어머니 인터뷰하러 가서 장시간 인터뷰를 한 건데 화장실을 갈 때 제가 녹음기를 안 껐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걸 다시 녹취하느라고 듣다가 네. 제 화장실 갔을 때 어머니가 저 없으니까 이제 네. 그 활동가들에게 네. 물어보시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네. 야 니들 밥들은 먹고 사냐. 야 내가 니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그걸 저 없을 때 어머니가 거기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묵지 풀다가 또 마음이 찡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노동자의 꿈이 모여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완성됩니다.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정강, 만화가 조호민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노동학 개론. 매주 목요일 0시에 함께합니다. 이소선 어머니의 묘비에 신영복 선생님 글씨로 새겨져 있는 묘비명으로 오늘 노동학 개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옷도, 세상도, 건물도, 자동차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노동자가 만들었습니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안 되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항상 뺏기고 살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가 되어 싸우세요.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리 엄마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루어주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